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책 쓰기는 애쓰기다 라는 책입니다. 유영만 교수님이 지으셨고요. 나무생각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020년 8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80쪽입니다. 먼저 저자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유영만, 지식 생태학자이자 한양대 교수십니다. 낯선 곳에서 색다른 깨우침을 얻으며 삶으로 삶을 증명하며 어제와 다르게 살아보려고 오늘도 안간힘을 쓰는 그런 지식 생태학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책상에서 얻은 지식이 무력한 관념의 파편임을 뒤늦게 깨닫고 책을 읽고 실천하고 몸이 말하는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책 쓰기는 애쓰기다도 이런 와중에서 태어난 본인의 부산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영만 교수님은 이 책에서 위기의 시대를 넘어설 단 하나의 결단은 바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는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발전은 없고요. 계속 뒷걸음을 칠 뿐입니다.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내 생각을 뒤흔들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책들만 읽을 때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그 순간을 벗어날 지혜나 내공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이 책에서 그의 신념과도 같은 마지막 단어로 도전을 꼽습니다. 경계 너머의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현장의 지혜를 몸으로 익히고 어제와 다른 나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 바로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도전이 낯선 만남일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책 쓰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거리 마라톤이나 히말라야 등반 같은 것들을 하면서 육체와 정신력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책 쓰기에 대한 조언으로 저자는 무모하더라도 일단 써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영원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쓰다 보면 그 쓸모를 알게 되고 나의 한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영만 교수님의 책 쓰기 철학이 모두 담긴 바로 이 책 쓰기는 애쓰기다의 챕터로 구성된 살기, 읽기, 짓기, 쓰기는 계속해서 선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살기는 어느새 읽기와 짓기와 쓰기가 되고요. 나의 쓰기는 어느새 살기로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결단으로 교수님께서 책 쓰기를 선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나의 도착점이 누군가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10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10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다른 시간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루 10분으로 행복해지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루 10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쁠까요? 어떤 일을 하면 신나고 어떤 일을 하면 신나지 않을까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타인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나는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10분만이라도 스스로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는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10분이 지나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10분 동안 무심코 던진 질문 중에 일생일대를 거쳐 고민해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은 안주하려는 자세, 관성대로 살아가려는 습관적인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고 색다른 사유를 시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파수꾼인 셈이죠. 오늘 내가 한 나의 질문이 내일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틀에 박히면 답도 틀에 박힐 수밖에 없죠. 색다른 가능성이 잉태되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이유는 틀을 깨는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던진 질문에 속박이 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을 주도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남이 정해놓은 답에 휘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 10분만이라도 10년 후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고 사색을 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으면서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하루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 약속 시간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그 시간,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다음 일이 시작되기까지,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근무 시간이 되기 전까지, 잠들기 10분 전, 같이 모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투리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야 그래야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과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 사람의 차이는 10년 후에 정말 천지 차이로 드러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의 성실한 반복만이 반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단 10분이라도 내 몸이 책을 통과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과하고 나온 몸은 이전의 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책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사유를 관통한 몸이며 나를 어제와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10분을 먼저 출근하면 10년 앞을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10분 먼저 도착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날의 미팅이나 해야 할 일들 같은 것들을 점검할 수가 있겠죠. 10분 먼저 준비하는 사람과 10분 늦게 도착하는 사람 사이에는 20분이라는 물리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분 먼저 도착한 사람의 생각은 10년을 내다보며 상상을 하지만 10분 늦게 도착해서 눈치를 보는 사람은 남의 뒤를 허겁지겁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10분의 차이는 정말 사고의 차이이며 상상력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빠른, 패스트한 사람보다 이른, 얼리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빨리 가려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언제나 밖에 있지만 이른 사람, 얼리한 사람은 경쟁 상대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빠른 사람은 속도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른 사람은 앞선 사유, 밀도 높은 생각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죠. 남보다 빨리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어제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생각의 속도도 결국은 깊은 사유의 정수가 쌓여야 생기는 경쟁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밀도 있게, 정말 밀도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10분 먼저 출근해서 생각을 하는 여유가 그 여유야말로 생각의 밀도를 낳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책을 읽는 이유로 5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남다른 개념을 습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문장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깊은 사유의 흔적도 발견하고요. 생각 너머의 세계도 상상을 하고 타인의 체험을 간접으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든 지금까지의 삶과 내가 다르게 살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이면 어느 날과 같이 눈이 떠지죠. 그래도 출근한 곳이 있어서 다행일까요? 전쟁 같은 출근길을 통과해서 회사에 간신히 도착하면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 펼쳐집니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바쁘게 동분서주 하다 보면 정말로 시간이 금방 가고 퇴근하기 전에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내일도 여기로 출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살아보려는 사람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책은 정말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이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죠. 안간힘을 쓰며 살지만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도 할 수 없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할 수도 없을 때 책은 나를 위로해주고 벽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을 나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책 속으로 빠져들되 완전히 빠지지는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작가가 던진 화두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감동하고 한동안 빠져서 있어도 좋은데 하지만 반드시 빠져나와서 나의 삶에 비추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수많은 책을 읽어도 나만의 사유의 씨앗을 발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철학자에게는 생각하는 방법과 철학적 문제의식을 걸러내는 그러한 사유 체계의
증축 과정,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이론 체계에 만약에 지나치게 함몰돼서 편파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형성하지 않도록 또 다른 철학자의 사상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책의 핵심 주제인 읽기의 완성은 쓰기다. 쓰기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의 사유의 씨앗을 우리가 잉태하기 위해서는 낯선 생각과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책을 읽고요. 다시 나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하는 편집의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책을 읽고 그냥 덮으면 그 순간 거기서 사유도 생각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유가 나의 관점에서 다시 잉태되기 위해서는 읽으면서 느낀 점을 기록을 해놓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요.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읽는 순간 이 문장, 이 구절은 정말 대박이야. 정말 너무 감동적이야.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우리가 받았어도 그 흔적을 기록해 놓지 않는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록하는 수고스러운 노동의 시간만큼 글짓기의 기적은 그야말로 가능성의 상태로 내 몸에 축적되는 것인데, 이렇게 축적된 기록이 어느 순간 몸 밖으로 부름을 받고 폭발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궁극적으로 읽기는 바로 쓰기이자 실천이면서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이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살갗을 파고드는 글이라야 감동을 줍니다. 글을 쓰라고 하면 쓸 게 없다는 사람이 정말 많죠. 쓸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글에는 그 사람의 고유한 삶의 족적이, 생각이 담겨 있죠. 어떻게 하면 쓸모가 있는 삶이고 어떻게 하면 쓸모가 없는 삶이 되는지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주체는 오로지 나인 것이죠. 내가 쓰는 것이 곧 내 자신이다. 미셸 드 몽테뉴의 명언입니다. 쓰는 걸 바꾸지 않으면 쓰는 글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글짓기를 짓는 방법은 배워서 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글짓기는 쓰기가 아니라 보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기라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익숙한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저마다의 위치에서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를 살아냈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함께 느끼면서 하루를 마감하죠. 그렇게 살아내는 순간순간의 누적이 한평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굳이 글로 기록하려는 이유는 바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구상이 될 수도 있겠죠. 대체로 내 삶을 이해하고 버텨내기 위해 쓰인 글들이어서 내 글의 시야는 넓지 않고 살아낸 깊이만큼만 쓸 수 있는 것이므로 글이란, 나의 책이란 결국 나의 한계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신영철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경험의 뒤안길을 따라가보는 이유도 나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죠. 나의 책과 마찬가지로 나의 글도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삶을 바꾸지 않고 글을 바꾸기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내가 쓴 글을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친구가 본다고 생각하면 나는 거짓말을 쓸 수가 없겠죠. 내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글로 전환하지 않고 위장하거나 꾸미기 시작할 때 진정성은 정말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이것은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는 삶이 농축된 바로 결정체라 볼 수 있죠. 삶을 담은 메시지를 써내면 이것이 글이 되고, 이미지로 그리면 이것은 그림이 되며, 목소리로 담아내면 이것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술가는 자기 삶을 재료로 창작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삶은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입니다. 창작의 기본은 기법이 아니라 바로 창작자의 삶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도 누가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간디의 말도 같은 맥락이죠. 사람이 다르면 살아온 삶이 다르고요. 삶이 다르면 삶이 품고 있는 의미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삶을 녹여서 쓰는 글이 길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람만이 걸어오고 걸어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곧 메시지인 이유는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녹여내기 때문이죠. 간디가 사용하는 비폭력과 체게바라가 사용하는 혁명이라는 단어에도 그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혼, 인격과 철학이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분명하게 책쓰기란 애쓰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애는 초조한 마음속이나 몹시 수고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쓰다의 의미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죠. 애쓰는 과정은 의도한 대로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다르게 조금씩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사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쓰기 교본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책에 나오는 대로 글이 잘 써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직접 써보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처방전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을 써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써놓은 책쓰기 매뉴얼은 그 사람이 쓰면서 깨닫게 된 체험적인 노하우라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노하우를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내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책쓰기 능력은 오로지 애쓰는 가운데, 애쓰면서 글을 쓰는 가운데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 줄을 토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발버둥을 치는 그 가운데 책쓰기 능력도 생기는 것이죠. 책을 잘 쓰는데 필요한 기본기는 책 쓰는데 필요한 원료나 재료를 축적하면서 매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음식 재료가 준비되어야 하듯이 독자에게 공감이 가는 책을 쓰기 위해서는 독자와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적합한 개념으로 녹여서 한 권의 결과물로 엮어내야만 합니다. 책쓰기가 애쓰기인 또 다른 이유는 정신노동을 넘어서 이것은 육체노동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복잡한 생각을 글로, 문장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로 초집중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단어를 하나씩 배열해서 벽돌처럼 쌓아 올리는 수공업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고생스럽게 땀을 흘려야 되는 노동이다. 안정효의 글쓰기 만보란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게 쓰인 글을 일정한 논리와 구조와 체계로 엮어내는 책쓰기 역시 안간힘을 쓰면서 완성해가는 육체노동이죠. 다시 말해 책은 사유 과정으로 정제된 생각의 정수가 육체를 통과하면서 남기는 흔적을 일정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고 구축한 한 채의 집에 가깝다고 저자는 표현합니다. 모든 몸부림치는 생각은 추락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증표입니다.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으려는 처절함이자 지금을 넘어서 다른 세계를 꿈꾸는 간절함이죠. 몸부림치는 생각의 치열함과 집요함이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머리로만 하지 않고 온몸으로 해야 합니다. 몸부림치지 않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기가 어렵습니다.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생각이 글로 옮겨질 때 진한 감동의 씨앗이 남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양한 체험을 했어도 그것을 표현할 개념이 없다면 체험은 내 몸 안에 거주할 뿐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극복을 해낸 어려움을 이야기로 들려줄 때 독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독자를 감동의 세계로 유도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겠죠. 책을 쓰기로 결심한 사람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지 않고 지금까지 하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책쓰기의 출발입니다. 순리와 본능적인 욕구대로만 살지 않고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삶을 살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함께 위험한 탐험이 시작된 것이죠. 내 배를 채우는 욕구를 따라가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행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책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시작할 수가 없겠죠. 나를 세상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거야 라고 공표하는 위험하고 힘든 나의 혁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책을 쓰겠다고 결심한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쓰기는 독자의 감동이라는 이타심에서 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시작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기심의 산물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어떠신가요?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이 책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학문적인 경계를 넘나들면서 격전의 현장에서 체험적인 지혜를 길러온 유영만 교수님의 이 책, 바로 책 쓰기는 애쓰기다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내려는 끊임없는 사투와 안간힘이야말로 책 쓰기의 훌륭한 재료임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책 쓰기가 이렇게 글을 쓰는 기법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살기로, 나 자신으로 살기로 직결되어야 하는 이유라 볼 수 있죠. 내 몸에 각인된 느낌과 감정, 생각과 사고를 언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책 쓰기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기 위한 애쓰기는 타성과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낯선 세상과 적극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